개발 강민석 상무님께서 디지털로 만드는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DX팀의 강민석 상무입니다. 먼저 저희 현대산업개발이 사실 BIM 기반의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사실 올해 주제가 AI이지만 사실 건설회사는 생각보다 BIM도 사실 활용하지 잘 못하고 있고 그 연구 개발하시고 실제로 개발하시는 걸 다 활용하고 있지 못해서 사실 현업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BIM을 처음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 BIM 기반의 수량 산출 시스템인 HEB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부터는 전 현장에 지금 BIM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23년 올해 전사 조직인 DX팀을 출범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디지털 기반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BIM 기반으로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면 인허가 단계의 사업 승인부터 착공,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중간중간에 저희가 BI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트림블 커넥트 화면인데요. 지금 저희 회사의 전 현장에 지금 사실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지만 전체 현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현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현장 직원들도 실제로 화면을 띄워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착공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착공 전에 저희가 사업 승인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골조에 대해서 매스 모델이라는 걸 작업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사업 승인 도면이라는 게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사실 BIM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좀 더 보완을 해서 실제로 모델을 개략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프리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모델링 자체는 저희 이제 같이 오늘 수상을 하신 협력업체의 분들께서 해주시지만 이런 프리콘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저희 본사에서 설계 담당자들이 아니면 기술팀에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부산에 있는 현장의 모델인데요. 저희가 기초를 그리고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집안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101동은 지내력 기초, 102동은 파일 기초라고 모델링을 하고 가정을 해 설계를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BIM을 해서 모델링을 하다 보면 한 동안에서도 땅이 암과 파일을 박아야 되는 부분이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 계획을 할 때 이 동은 파일을 박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 파일을 박아야 되는구나, 공사 계획을 저희가 좀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면 저런 부분들은 이제 성토층이라고 저희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땅을 다시 되메워야 됩니다, 레벨상. 근데 저기는 파일을 박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단차이가 진 부분은 시공을 실제로 어떻게 할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공사 계획을 점검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매스 모델을 저희가 보다 보면 2D 도면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설계 검토 자체도 이런 부분은 설계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구조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설계를 확인해 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BIM 툴을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런 뷰어, 그러니까 나비수억이나 트림블 정도로 가지고 뷰어는 열어볼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뷰어를 열어보고 그거를 캡처하고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결국은 엔지니어의 역량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웨스 모델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착공 초기에 저희 회사는 크게 현장 예산과 확정 내역이라는 예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공 초기에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예산을 먼저 짜주고 확정 내역이라는 실행 예산을 짜게 되는데, 확정 예산 모델은 그 사업 승인 도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하게 기계와 전기 설비까지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골조도 당연히 하고요. 근데 특히 뭐 기계와 전기 같은 경우는 도면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 승인 도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 회사의 경험과 엔지니어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를 채워서 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아이파크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BIM 도입을 보통은 제가 2015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일반 건물이나 비정형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저희 최고 경영진께 보여드릴 때는 저희는 아파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파트를 가지고 그 협력업체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협력업체들도 도면이 좀 없어도 저희 회사의 기준을 다 숙지를 하고 나머지를 채워가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확정 내역 모델을 보여드리면 아까하고 이제 좀 더 다르게 디테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실시 설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 물론 확정 내역 모델 자체도 또 건축 도면이나 기계 전기의 지금 실시 설계 도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회사 기준이라든지 시공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 BIM 그 협력업체가 꾸준히 지금 2015년부터 계속 협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 회사 현장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늦은 부분이 조경하고 사실은 토목입니다. 조경 모델을 사실은 어떻게 할까를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나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거를 다 실사로 하면 데이터 용량도 커지고 과연 의미가 있나라고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최소한으로 이런 느낌만, 여기에 나무가 있는 거고 실제로 포장은 어떻게 할 거고 그 나무의 구근 정도는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공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간섭되는 부분이 뭐고 공사할 때 주의할 게 뭐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토목 같은 경우도 사실 흙막이나 집안을 모델링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가설이나 가설 계획이 사실은 더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해서 현장에서 표준화를 하고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팀의 역할이라고 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질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집안이라든지 흙막이 가시설까지 지금 모델링을 해서 건축하고 골조, 기계, 전기 이 분야는 실제로 현장에서 전체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조경하고 토목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서 한두 개 현장씩 지금 체크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수량 산출 시스템을 BIM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서 수량을 산출하는데 저희가 CAD에 있는 단순한 정미량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2D 견적 기준, 저희 회사의 어떤 로스라든지 할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여유를 더 받을 기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크게 또 한 가지의 양식으로 뽑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크게 작업 분류 체계와 내역 분류 체계를 CBS와 WBS 두 가지로 다 저희가 산출을 해서 저희가 수량 산출에 직접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현업에서 견적하는 친구들이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제 BIM을 보고 이 수량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수량 산출에 저런 어떤 아이템을 누르면 모델링에서 그게 어떤 거가 그게 해당하는 모델이 어딘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내역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전체 크게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작업 분류 체계로 들어가면 해당 층, 해당 동, 해당 시를 저희가 바로바로 다 띄워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현장에서 무수하게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계속 변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BIM을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수량 산출을 진행하는 이유는 정확성도 정확성이지만 사실은 그런 이력 관리, 어떻게 이력 관리를 할까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분양한 춘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2D 적산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BIM 기반으로 이 시스템으로 개발한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BIM 모델을 변경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다른 내역을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마 건설회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보여드린 CBS나 WBS 그런 내역 분류 체계나 작업 분류 체계나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견적하는 입장에서는 CBS 기반의 업무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역으로 분류를 하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변경이 하나 발생하면 내가 그 해당 동과 해당 작업을 찾아가서 변경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에서 BIM이면 당연히 될 것 같다. 시스템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런 분류 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몇 개의 현장을 2D로 가는 거하고 3D로 가는 거하고 똑같이 해봤습니다. 각자 가보자. 그래서 끝나서 그거를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맞다고 인정이 돼야 회사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사용을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가보고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한 현장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기계 전기의 전체 내역 항목이 12,000개 항목을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완전히 2D하고 3D하고 내역이 일치하는 거는 한 44%고 서로 뭐 조건이 상이하거나 산출 오류가 이런 것들이 거의 한 56% 됐는데 저희가 BIM에서 모델링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준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 거치면 향후에는 한 92% 정도까지 지금 맞는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기계가 가장 안 맞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 BIM과 실제가 거의 2D에서 산정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가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면 자체가 실시 설계 도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 샵에 의해서 수량을 산출하게 되고 현장 찾기 반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BIM은 저희가 샵이 아니라 모델링을 하고 저희 기준 가지고 만들다 보면 저희가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BIM 기계하고 전기 같은 경우는 샵까지 한번 BIM 기반으로 한번 그려보고 샵도 같이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이가 뭐가 있는 건지까지 저희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전기 같은 경우도 차이가 있지만 공이 전기도 90%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기계 분야를 어떻게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 같은 골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부분이 철근 모델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철근 모델까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 이제 아마 지하 주차장 지하 부분의 철근을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철근을 모델링하면서 사실 그 철근을 조립하다 보면 시공할 때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시공용 철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거 하면서 시공용 철근 기준이 회사에 당연히 있겠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뭐 시공 업체마다 또 다르고 현장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비하면 해서 처음에 한 일이 시공 철근의 기준을 다시 정한 겁니다. 시공용 철근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해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이 개설되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해주는 한이 있어도 일단 시공용 철근의 기준을 정해서 그 시공용 철근까지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지금 수량을 산출하고 있고요. 거푸집 같은 경우도 거푸집 그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지 않지만 이 부위에는 어떤 거푸집이 사용한다까지 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수량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기초 철근을 보여주는데 기초의 우마 철근이라든지 그 이음 뭐 정착까지 저희가 다 표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처음에 BIM 할 때는 철근을 저렇게 모델링 해도 당연히 BIM이니까 이게 서로 철근이 간섭이 안 되게 레이어 딱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런 품 들이는 것 대비 기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다시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아닌 부분들은 좀 겹쳐져도 이상이 없으면 시공상의 문제가 없으면 아니면 물량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지나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BIM을 적용하면 사실 그 ROI가 뭘로 회수될 거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5년도에 BIM을 적용하게 된 이유도 제가 사실 2009년도부터 그 메이저 건설사들의 이제 경쟁사들은 BIM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ROI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뽑아봤는데 다들 ROI가 불투명한 거죠. 시공 중에 사전 간섭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절감합니다. 라고 하지만 아파트 현장 가보시면
현장의 공구장이나 소장님들은 야 도면 없어도 난 집 지을 수 있어. 무슨 간섭이 없어도 돼. 도면 없어도 지금 내가 다 알아서 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ROI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우연히 현장에 저희가 BIM을 적용을 했는데 현장 소장님이 한현장 소장님이 본사에 보고를 하신 거죠. 본인이 성과로 우리가 BIM을 적용을 해봤더니 철근이 더 많이 줄었어요라고 보고를 해서 저희가 적용한 현장을 이제 갑자기 분석을 해서 견적팀에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럼 줄였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저기 2D로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주고 실제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청산을 해보니까 평균 한 1.2% 정도 철근이 줄더라. 그러니까 VA 활동을 별로 하질 않고 그냥 늘 하듯이 일을 해보니까 줄었고요. 그 아래 BI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BIM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BIM 기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2.7%가 줄더라. 그럼 결국은 추가적으로 1.5%의 저희가 지금 이익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가 BIM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10몇 개 현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전기나 설비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요게 이제 저희가 사실 현장비용을 찍었지만 저 점 하나가 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골조 수량을 산출할 때는 전체 연면적 평당 철근이 몇 킬로 아니면 콘크리트가 몇 루베 뭐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벽체에는 콘크리트 루베당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는지 몇 킬로가 들어가는지 기둥은 어떻게 되는지 슬라브는 어떻게 되는지 본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부재별로 다 끊어보고요. 그럼 아파트 본동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 주차장 어떻게 되는지 다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뭔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뭔가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HEB를 수량 산출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AI가 좋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뭐 하나 찾으려면 자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AI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뭉그러뜨려져 있고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를 하려면 건설은 특성상 한 3, 4년입니다. 결과 하나 지금 저희 보는 게 아까 철근의 그 청산까지 가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가 쌓인 건데 이거를 건설회사에서 사실 경영진들이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 걸려서 데이터를 쌓이는 것 자체가 투자 대비 사실은 이거 활용해서 뭐 할 건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득하고 중간중간에 과정을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그거는 이제 전체를 저희가 평균을 해서 본 거고요. 요거는 해당 동에 저희가 BIM 모델에서 유사한 동을 타입을 다 찾아서 층수, 평형 비슷한 걸 찾아서 물량을 또 한번 산출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골조 루베당 그 전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현장의 평균을 가지고 한 것과 유사한 동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철근을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없지만 한 3% 정도? 3%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니까 좀 여유 있게 주자라고 했는데 전체 평균이 3% 정도 높습니다. 해당 동과 유사한 동을 찾아서 들어가면 3%는 또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피드백을 거쳐서 이제 향후에 회사에서 견적의 기준을 조정하거나 지침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뭐 PC냐, RC냐, 데크냐, 현장별로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현장에 초기에 예산을 내보낼 때 그 부재별로 철근의 직경별로 철근의 강도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사전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작업들이 지금은 이제 뭔가 분석을 하거나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거꾸로 BIM을 해서 수량은 다 디테일하게 뽑아놨는데 이제 정리하는 거는 사실 엑셀로 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효율성을 가지게 만들까를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계와 전기에 대한 어떤 그 샵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계와 전기 샵은 당연히 현장에서 2D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2D 샵은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3D 기반으로 샵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한 현장씩 지금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디지털 목업입니다. 그 아파트 현장이 착공을 하고 골조가 한 10층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들어가는 집을 현장에 샘플 하우스라고 해서 시공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 시공을 해보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뭐 마감재가 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뭐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델하우스도 뭐 한두 평면밖에 없고 전체 그 단지에 들어가는 평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타입, 대표 타입, 가장 많이 쓰는 뭐 34평 뭐 이런 거 하나 해보고 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전 현장에 대해서, 전 평형에 대해서 디지털로 목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현재 기준은 샘플하우스를 하지 않는다가 기준입니다. 디지털로 모든 걸 검토한다. 대신 발주처에서 나는 죽어도 꼭 봐야 되겠어라고 하면 그건 져줘라 라는 게 기준이고요. 왜냐하면 샘플하우스 하는 비용 자체도 또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을 절감을 해서 저희가 BIM에 쓰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샘플하우스 두 집 정도를 하게 되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돈으로 전체 유니트를 다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하우스는 특히 이제 동에서 한 10층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뭐 거기에 전기 설비 매립하고 하는 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목업은 작업 시점을 지하층 골조가 완료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이거를 보여준다라는 목표 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사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디지털 목업을 그리려면 인테리어 도면도 있어야 되고 뭐 시공 도면도 있어야 되고 전기 설비 샵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도면 없어도 우리가 다 그릴 수 있다. 맞춰서 먼저.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지하층 공사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목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디지털 목업은 건축, 기계, 전기가 다 시공 상세 수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OD로 치면 400 수준은 될 겁니다. 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타일 나누기도까지 다 그려져 있고요. 전기 설비도 실제 시공하고 똑같이 이걸로 해서 더 이상 샵을 그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려놓고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 이 모델을 주면 현장에서 과연 쓸까? 이게 사실 또 고민이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관측점에 나비 속의 관측점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원래 샘플하우스를 짓거나 아니면 시공을 한 다음에 점검해야 될 품질 기준을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관측점들을 다 찍은 다음에 그 기준이 저희 회사 기준에 맞는지, 법규에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현장 직원들은 저거만 눌러보면 그 화면으로 전환이 돼서 바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현장에 지금 두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매년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결과를.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10개 현장 63개 타입을 올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저희 기준과 설계 도서가 불일치하는 것들, 아니면 설계 도서끼리 안 맞는 것들, 아니면 뭐 모델하우스하고 설계 도서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다 찾아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 의혹사항을 분석해보면 작년 대비 건축은 21건에서 12건으로 줄었고, 기계는 15건에서 12건, 전기 같은 경우는 23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보면 건축은 모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사실 틀리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기계와 전기는 회사에서 어떤 기준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공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 여건상 조금 바꿔야 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회사 기준에 따르거나 정 이상하면 다시 피드백을 분명히 받고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해라라는 저희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계속 리비전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이 부분은 저희 이제 협력업체와 계속 공유해서 가속 체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목업 같은 경우는 전 현장에 지금 다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AR이나 MR을 활용해서 실제로 지어지는 거를 가상으로 골조 공사가 완료된 그 상황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지원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현장에 장비도 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자 보면 처음에 이제 현장에 이렇게 가면 뭐 보기는 좋은데 이거 뭐 우리가 쓰겠어, 이거 뭐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못해 라고 했는데, 테스트 현장에 갔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보다 보니까 뭐가 틀린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다 복귀했는데 현장에서 다시 좀 와줘 라고 해가지고 틀린 걸 찾아서 다시 시공을 고치고 수정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서 사실 수정을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건축의 소장님이나 공구장님들은 기계와 전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세요. 사실 기계와 전기 공구장님들이 알아서 하시지. 근데 이제 이런 BIM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소장님이 건축 출신이지만 기계와 전기도 같이 볼 수 있고 아까 그런 내역 시스템에 의해서 수량도 내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림을 보고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승인하기에도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BIM 모델을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비들하고 스마트 기기들하고 어떻게 연계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장비가 뭐 로봇도 있고 되게 많지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건설회사 보니까 실제로 얘가 와서 현장에서 쓸모가 있을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했을 때 비싼 돈을 들여왔을 때 기대 효과가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3D 스캐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로 현장에서 검측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서울에 있는 현장인데 예를 들어서 흙막이 하고 실제로 그 H파일에 토르판이라 이런 거 있고 지하 외벽을 치다 보면 분명히 터파기가 조금 더 되니까 그거를 다시 되메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버림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럼 뒷체험 콘크리트를 얼마큼 띄울 거야. 이거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레미콘 띄워서 계속 채우다가 대충 끝날 때쯤 맞춰서 차 몇 대 더 보내 하고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스캔하고 모델링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아 여기에는 대충 몇 루베 정도의 콘크리트가 필요하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감리단에서 감리 측에서 아 나 여기 불안한 것 같아. 뭐 이거 평활도 맞아? 막 하도 이슈 제기를 하면 저희가 슬라브 평활도를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벽체의 수직도가 맞는지 체크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업무는 전 현장에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이제 특별한 현장에서 좀 지원을 요청하면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요겁니다. 저희가 역타 현장은 전 현장을 3D 스캐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 개의 현장을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 역타 현장은 사실은 기둥을 당연히 탑다운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박아서 땅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수직도가 담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어서 관리는 하지만 내려가서 실제로 확인할 때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일 밑에 층에 내려가서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기둥을 하기 위해서 먹을 딱 놨을 때 실제로 기둥이 얼마큼 벗어날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본사에 전화를 해서 기둥이 벗어났다.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워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본사에서는 당연히 어느 기둥이 얼만큼 벗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그거 종이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자로 대서 현장에 본사에 보내주곤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둥이 사실은 전체 기둥의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두 개 기둥만 보고 그냥 현장에서 대충 그룹핑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를 내려갈 때 몇 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몇 층마다 스캔을 해서 사실은 얼마큼 틀어질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지하 마지막 층 한 층 위에서 저희가 그쯤에서 가정을 해서 기둥이나 어떤 보강이 필요한 알을 미리 짜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주면 현장에서 당연히 로스타임 대기 시간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50일 정도, 한 2달 정도 전에 미리 상황을 알아서 대처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도 보시면 사실은 뭐 크게 이상이 없는 기둥이 216개 중에서 121개는 뭐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92개는 약간 오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심각한 오류는 아니고 3개는 이제 그 기둥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주차가 안 된다거나 이거는 진짜 크게 저희가 건축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기둥이고 그런 아이템인데요. 사실 이 현장은 제가 그나마 보여드리려고 잘된 현장을 보여드린 거고 더 심각한 현장 맞습니다. 이게 전 현장별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학에서는 그럼 이거 가지고 협력업체 평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공 똑바로 못하면 페널티를 주든 뭔가 우리가 그 다음 하는 거라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현장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파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 협력업체와 같이 개발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 현장에서 기초를 말뚝을 박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에 이제 근입이 제대로 된지 경타를 하게 되고 그 경타했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가를 그 측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측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개발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데이터와 BIM을 연결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BIM 데이터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빨간색은 지금 아직 그 빨간색은 시공이 완료된 거고 파란색은 시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파일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을 계속 측량한 데이터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냥 BIM 모델에 자동으로 물려서 지금 시공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길이는 얼마큼 박혔는지 원래 예상대로 제대로 박았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너무 급격하게 짧거나 긴 파일이 있으면 혹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 BIM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인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BIM에 대해서 99%가 반대입니다. 왜? 현장 직원들은 BIM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일을 잘했다. 근데 내가 지금 와서 BIM을 배워서 이걸 하면 내가 익숙해질 때 되면 나는 회사 그만둔다. 이런 분들이 되면 나는 그만두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BIM을 할 때 처음에는 현장에 일단 써보시라. 현장에 피해가 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적용을 하고 쓰다 보니까 처음에 쓸 때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게 한 자기가 두 번째 현장을 가게 되면 지난번에 했을 때 보니까 좋으니까 한 번 더 해도 이제 돼. 아니면 이제 써봐도 돼. 그래서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고요.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용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그 팜플렛 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도 한번 하셨던데 아마 저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마 현장에 물어보면 저희 안 쓰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괴리를 줄여가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고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BIM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